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소개합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목소리가 아주 밝아요. 네. 와, 이게 허스키가 안 나오고 네. 좋은 일 있나 봐요. 네. 들어올 때부터 싱글싱글하시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대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나 전 의원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한테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말 6글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로요. 자, 먼저 최진봉 교수님, 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거 네. 좀 짚고 가볼까요?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신뢰 수준은 95% 포인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고요. 네.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3%가 나왔고요. 부정 평가는 58.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 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6% 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부정 평가는 2.5%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9일부터 13일까지 거의 일주일 동안 하고 2,000명을 했다고요? 네, 2,508명을 보통 1,000명 하는데 많이 했네요. 많이 이번에는. 했죠 이번에. 네. 예. 자, 결과 어떻게 분석들 하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는요? 뭐 40% 대해서 이제 계속 오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비록 이제 오차범위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떨어진 거는 아마 최근에 그 당내 갈등, 나경원 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진박 간별사 이런 이제 갈등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그 부분 일정 작용했다고 봐요. 실제로요, 이번 조사에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대구 경북에서 7.4%나 올랐어요. 이게 TK 지역이거든요. 부정어른이 높아졌다.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이 올랐고요.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당무에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막 개입을 해가지고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권성동 전 의원 뭐 못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 핵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반도 불안감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이 아닌 해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대통령실은 단순 사표 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해임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그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출마하지 마라 이런 데 강한 압박이 아닌가 신호. 결국 이제 그 나경원을 불신임하는 이런 데 저는 강한 압박으로 보는데, 제가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옛날에 그 한비자 책에도 나오지만 통치자는 이제 자기 본심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통치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백성이나 신하들이 통치자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면 그게 실패입니다. 네. 지금 이게 윤심이 나경원한테 있을까? 김계란한테 있을까? 안철수한테 있을까? 이게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 이게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만천하가 윤심은 김기현이야, 나경원 아니야, 이렇게 다 알아버리는, 이게 바로 저는 장제원이나 윤핵관들의 문제라 보는데, 이래 되면 이게 그 김기현이가 안 됐을 때는 바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김기현이가 되더라도 불공정한 경선, 윤심이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도록 밑에서 전에 눈치 못 채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는 윤심이 드러나는 거, 네. 이게 윤 대통령한테 상당히 나중에 부담이 될 거예요. 예. 한비자 얘기까지 하니까 묵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은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뭐 당무 개입에 하는 부분은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일정 부분 당무에 개입, 당 대표 선거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됐고 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나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사표를 낸 공직자에게 사표 수리하는 방식으로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 사표를 낸 사람을 사표 수리를 안 하고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거죠. 왜 눈치를 못 채냐. 그만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면 되지. 끝까지 이렇게 해임에 대해서도 뭐 사표를 내고 아니면 나오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선을 긋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 경고를 날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나경원 전 의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사표 수리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지만 해임을 해버리고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못 나오게 하려는 강력한 어떤 네.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주 13일 오후에 벌어졌던 상황 아닙니까? 이게 내일 13일 당시로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UAE하고 스위스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사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생각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네. 그때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구나 할 줄 알았는데 덜컥 그냥 해임이라는 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 날 출국하고 나서 나 전 의원하고 친윤계 간에 갈등이 자꾸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윤계는 나 전 의원에게 반윤이라고 명확하게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자꾸 이제 말 끝마다 계속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게 자기는 윤핵관은 싫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싶지 않다 이런 이미지라고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친윤계에서는 아니다. 이건 반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 UAE 40조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가슴 벅차다 이런 덕담을 또 나눴단 말이에요.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의 전략은요. 본인은 반윤 후보는 아니다. 다만 이게 반윤핵관 후보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 투트랙 전략입니다. 장제원이나 이런 데 반윤핵관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반윤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반윤 가지고는 전당대회 못 치릅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반윤을 깃발을 들면 그럼 이게 유승민처럼 치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이걸 강조하면서 다만 이게 장제원 이쪽에 윤핵관들 이쪽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렇게 분리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표를 갖고 있는 당원들을 향한 호소겠군요.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윤핵관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그렇습니다. 요 충심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자, 그러면 나 전 의원이 이제 38 전당대회 출마를 네. 할까요, 말까요?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면요 출마를 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한 입장을 아직도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뭐 선영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반윤은 아닌데 반윤핵관이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는 확실히 모를 것 같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뭐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서정욱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래도 최진봉 교수보다는 나심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나심? 예. 예. 어때요? 출마합니까 그건 안 합니까? 출마는 100% 100% 합니까?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도 아니 제가 출마했다가 저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정치 은퇴해야죠. 정계 은퇴해야죠. 그거 못할 정도면 결국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출마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출마 안 하면 이게 바로 정치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서정욱 변호사가 그날 뭐라 그랬냐면 취재를 해온 거다. 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전화 통화도 해봤다. 예. 지금 말씀도 그걸 좀 바탕으로 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이게 통화를 계속 오는 거 100% 출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100% 본인이 한다 하니까. 알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저 얘기요? 예. 아니 참고 안 하겠습니다. 참고 안 하니까 왜? 아니 나 전 의원이 너무 행보가
오락가락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출마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당내 갈등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좀 중재에 나섰는데 효과를 좀 볼까요, 서정 변호사님? 뭐 지금 이게 워낙 지금 당이요 두 조각이 날 정도로 상당히 그 심각한 제가 보기에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진석 위원장도 이게 친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갈라치기 아닙니까? 이걸 이게 이제 그 못 쓰겠고요. 저는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세 가지는 이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친윤 반윤 편가르는 거 이걸 이게 징계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인신 공격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징계를 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이 특정 캠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엄중하게 그 문책을 해야 된다. 예. 현역 의원들이 특정 캠프에 들어간다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나요? 못하게 하는데 예. 지금 이게 장제원 의원이나 일부 윤핵관들이 사실상 김기현 캠프 지금 이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징계를 줘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말 한마디 행보 하나에 주목받고 있는 나 전 의원에 대해서 6글자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가슴 벅차 반격. 예. 반격해라. 출마해라 이런 뜻 같아요. 설마 나오려고. 또 기죽지 마. 출마. 출마해라 이런. 애쓴다 나경원. 예. 격려해주는 문자 같습니다. 대표 돼서 싸워. 예. 과대평가 1호. 예. 옹졸하다 정말. 누가 옹졸하다인지 그거는 안 적어주셨는데 전 모르겠어요.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받고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내일 귀국 즉시 압송해서 조사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순간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요. 네. 48시간 그러면 이내. 서울에서 갑니까? 누가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이제 조주현 대검의 부장검사 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사관이 6명이 가 있죠. 네. 영장을 좀 들고 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체포영장이 되고 그다음에 48시간 이내에 도착하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발부되면 바로 이제 그 직접 조사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현재까지는 23억 정도 의혹이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이게 다른 훨씬 더 많다. 다른 변호사도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의 송금 문제 쌍방울 이런 것도 이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개인 횡령 배임 뭐 또는 이제 그 외환관리법이나 네. 여러 가지 그 개인 비리 참 어렵더라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수사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이야 뭐 쭉쭉 이렇게 다 가지치기해서 딱 이해를 하기 쉽겠지만 기사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최진명 교수님 네.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거의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쌍방울에서 한 20억어치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해 준 것처럼 막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23억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게 밝혀졌어요. 23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M&A를 하기 위해서 다른 조그만 회사를 M&A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누구냐면 변호사가 있는데 이모 변호사. 제가 이름을 여기서 안 밝히는데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도 가까운 분이세요. 이분이 그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에스크로 계좌라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계좌에서 돈이 이제 그 인수된 곳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그 계좌에 23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던 변호사 거기도 이모 두 사람 다 이모 변호사인데요. 이모 변호사가 소속된 그 로펌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사가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좀 됐죠. 된 거죠? 네, 그랬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 쭉 읽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신 저 쌍방울 쪽에서 변호사비 20억인가를 그게 받은 걸로 아니라니까요. 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M&A 하려고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은 거를 나중에 M&A가 알겠습니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아니, 거기다가 또 김성택 쌍방울 회장도 KBS하고 어제 전화 인터뷰 했을 때도 보니까 예.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르겠다고 모른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나도 김성태라는 사람 모른다고 모른다. 그러고 전화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는 2억 얼마인가를 본인이 냈다고 본인이 직접 다 공개도 하고 국감에서 그랬죠. 2억 3천인가? 2억 3천 네. 계좌까지 다 공개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 쌍방울에서도 아니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뭐 알지도 못하고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23억이라고 나온 그 돈은 M&A 자금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대체 뭘 가지고 20몇 억을 냈 이제 앞으로 변호사비 대납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 하겠다는 거예요. 건데요, 서정 변호사님.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더라고요. 아니 한마디로 그냥 물을게. 그러면 김성태한테 그럼 이게 왜 도망갔습니까? 본인 돈으로 다 보내고 본인이 아무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기업을 버려두고 8개월 동안 왜 도망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면 되지. 잘못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뭐 거기 도둑이 재벌 저런데 도망을 간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자, 김성태는요. 지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으로 배임 횡령 등 다른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8가지 이상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받고 있는 자, 게.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서정 변호사님. 근데 자기 돈으로 다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횡령 배임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KBS 인터뷰에서는 본인 잘못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KBS 인터뷰만 보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에게 외환관리법 정도만 좀 인정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에게 인정했습니까? 돈 받은 거? 전부 이게 판사가 다 구속해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이화영이 인정했습니까? 그다음에 안부수 인정했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주위에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이게 잘못했다 돈 받았다 인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서정 변호사는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변호사 대납 의혹이 사실일 것 같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면? 저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태영 변호사가 이분이 해경군 김씨 사건을 혼자 해결했어요. 정관으로. 근데 무료 변론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해경군 김씨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걸 무혐의로 해결했잖아요. 정관으로. 검사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걸 이게 얼마 받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변호사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이 그러고 이게 이재명 변호도 이게 3번 했습니다. 소리가 짙다 이런 말씀. 3번. 자, 그러면 이게 정관들이 넣어가지고 태평양에서는 공짜로 해줍니까? 근데 20억 변호사 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 20억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래 봐야 돼요. 현금이 3억. 현금이 3억이고 나머지는 이게 20억은 전환사채입니다. 주식. 이 말에 전환사채라는 건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돈 벌 수도 있고 따라서 현금 3억이면 아주 이게 변호사 업계에서는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알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러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언론 보도가 잘못된 보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이모 변호사가 제가 이름을 지금 얘기 안 하는 다른 이모 변호사가 M&A 과정에서 에스코레 계좌에 집어넣은 거고 서정 변호사 말은 본인 주장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얼마를 받는 게 어디에 정가가 적혀 있습니까? 서정 변호사 많이 받을 때 있고 적게 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대기업하고 하면 돈 많이 받고 아니면 조그맣게 하면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정하는 거지 그게 어디가 정가가 있습니까 대체? 최진봉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변호사의 세계? 아니 이제 이 이슈가 되니까 이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납을 받았다고 하면 그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지금 서정훈 변호사 말처럼 변호사비가 이 정도 드는데 그 정도 뭐 2억 얼마로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친구 변호사 중에 무료로 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싸게 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서정 변호사님이 많이 받으면은 얼마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김만배 씨는 이게 120억 이야기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도 박균택 변호사 혼자 그분에게 광산구 광주의 공천 때문에 좀 싸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구인난을 겪고 변호사가 거의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정진상, 김용 변호사들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니까 금액이 이태영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도 따라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알겠습니다. 자, 무슨 공식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수요 공급 원칙에 의거해서 뭐 가격을 서로 정하겠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중에는 공익변론이라서 돈 안 받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좀 더 저렴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네. 달라요. 그거를 그게 무슨 정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느 정도 든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식 그냥 본인들의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들어온 소식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소환 통보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장동 혐의고 해가지고요. 네, 성남 미래하고. FC 건에 지난번에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미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소환 통보했는데 이 부분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논의해서 소환에 응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 하는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한마디 6글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오. 나 홀로 집에 쓰리. 예. 나 별 볼 기회다. 이 나가 또 좀 주말 내내 또 SNS상에 화제가 됐습니다. 당원 믿고 출마. 오, 강력 출마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출마해도 글쎄. 예. 자,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 때도 그렇고 나 전 의원한테도 그렇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무소가 무슨 소인지 아세요? 코뿔소. 코뿔소. 예. 물소가 아니고. 와, 대단하십니다. 예.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확인됐어요, 서정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그 법에 보면요. 대통령을 당사자로 할 때는 이게 소속 장관이 원피고 된다. 이런 이제 우리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할 업무가 외교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교부가 정정보도 소송 제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해관계자는 대통령이죠. 네. 그러기에 법에 의해서 각부 장관이 다 이게 원피고 되게 법에 법이 그런 그래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처분은 대통령이 행한 처분은 각부 장관을 피고한다. 대통령실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각 관련된 그런 업무 참모들이고요. 부서에. 결국 이제 그 장관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다 장관이 피고된 거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게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서 뭐 이거는 이제 그 얼마든지 자막 소리 가지고 요즘 이게 AI나 기계가 있으니까 네. 한번 들어봐서 판단하면 될 거로 보입니다. 왜 외교부 장관이 고발인이 됐는지 이제 알겠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떤 사안이에요? 어떤 사안이냐면요. 지금 뭐 잘 아시고 바이든 날리면 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마이크가 켰는지 모르고 발언했던 내용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발언의 내용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한참 논란이 됐던 그 사안이고요. 네. 그 사안이 허위 보도다. 이렇게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합의를 해야 중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측 다 합의를 안 해서 결국은 중재가 안 됐고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정보도 청구하고 그러려면 뭐가 사실인지부터 명확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뉴욕에서 어떻게 했는지 직접 밝히질 않았지 않습니까? 안 밝혔죠. 이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아마 이제 정정보도 청구하면서 여기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밝혀야 돼요. 예. 본인이 전혀 밝히지 않고 MBC 있어. 입장은 뭔지 MBC는 허위 보도를 한 적이 없다. 네. 이게 뭐 허위나 과장 보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재에 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고 저 있죠. 서정 변호사님 이 소송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앞으로 득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보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국민하고 대통령이 소송하는 게 기본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가짜 뉴스는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가짜 뉴스, 여론 통계 조작이에요. 네, 따라서 저는 MBC 뉴스가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그러니까 근거로 가짜 그럴 때는 뉴스라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지금. 장관처럼 윤석열 대통령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니 마지막으로 MBC가 무슨 가짜 뉴스를 했어요 오늘의 지금. 한 줄 평하겠습니다. 두 분도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을 6글자로 해주시기 바래요.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갈짓자 행복 끝. 예상한 대로군.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님. 3, 2, 1. 생적 사, 사적 생.
이런 편파. 아니래요. 죽고 자면 산다. 출마라. 한 분 엄청 사적생. 좋아해요. 사직생. 이순신 장군. 죽기를 다하면 살아날 것이다. 살고 자면 죽을 거고 죽고 자면 산다. 출마해라 이게. 언제 공식 출마는 언제쯤 하는지 그건 시기 안 됐어요. 21, 2일 아 그래요? 오자마자. 토요일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오자마자. 이틀이나 범위를 하면 너무 이틀 돌아오자마자 설 전에. 그럼 하루밖에 없잖아요. 21일 예. 토요일 날로 정리할래 그러면? 뭐 그날밖에 없잖아요. 일단 와야 21일 날로 적어놨어요. 예. 자 정치파 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서정욱 변호사는 이참에 나전 의원하고 허리케인 라디오하고 전화 인터뷰 한번 섭외도 한번 해주시길 PD들이 원한답니다. 자 오늘 2부 끝곡입니다. 윤수연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